자, 교과서 54쪽을 볼 텐데 예제 6번부터 일단 볼게요. 일단 이런 유형은 쫄지 마시고 그래프 한번 잘 보자, 그러니까 문제 한번 잘 보자 한 다음에 식에 정확한 문자에 정확한 숫자만 잘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다고 해서 쫄거나 도망가거나 이러지 마시고 까짓 거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진의 피해 발생 에너지를 뭐 리히터 규모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다, 뭐 쓰나미가 뭐 예상된다, 이런 얘기 뉴스로 많이 봤을 텐데 그 리히터 규모로 나타내는데 에너지가 이제 그 리히터 규모가 어떻게 나오냐면 에너지를 나타내는 기호가 또 에르그라는 기호래요. 선생님도 이 교과서 보면서 처음 본 거고요. 몰라도 돼요. X 에르그. 에너지가 X 에르그인 지진의 리히터 규모를 M이라고 한대. 그랬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리히터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3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인지 구해라 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나온 숫자가 5가 있고 3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어디다가 대입해야 되지?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에너지의 몇 배냐 뭐 이런 걸 봐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리히터 규모가 5다, 리히터 규모가 3이다 이러면 지금 리히터 규모를 문제에서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M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M에다가 요거에 해당하는 리히터 규모를 M5, 그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X5,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써도.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하는 M3,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하는 X3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 5는 그냥 M 대신에 넣으면 되는 거라 사실 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느라고 다시 쓴 거지, 그냥 대입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 리히터 규모 5인 거의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러면 로그 X 에너지인데 누구의 에너지? 리히터 규모 5인 에너지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썼고요. 는 11.8은 그대로 있는 거고 더하기 1.5 곱하기 여기 리히터 규모가 5니까 M 대신에 5를 대입해요. 요거를 계산을 살짝 하면 11.8 더하기 5, 25, 1은 5, 7.5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3, 9, 1, 19.3. 그래서 로그 x5는 19.3이 돼요. 잘 계산한 거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리히터 규모 5인 에너지는 10에 19.3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로그 이제 에너지 규모가 3인 거의 리히터 그 식을 쓸게요. 그러면 11.8은 주어진 식에서 그냥 상수로 있는 거니까 똑같이 쓰시고 더하기 1.5도 그대로 쓰는데 리히터 규모만 뭘로 바꿔 쓰자? 3으로 바꿔 쓰자. 그럼 계산하시면 11.8 플러스 4.5 계산하면 16.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도 똑같이 x3라는 애는 10에 16.3제곱 되겠죠. 그래서 리히터 규모가 3인 에너지는 10에 16.3제곱, 리히터 규모가 5인 에너지는 10에 19.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알 수 있는 건 리히터 규모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에너지를 알려준다. 오늘 발생한 지진의 에너지는 10에 16.3제곱이다. 뭐 이런 엉뚱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하지만 리히터 규모가 3이다. 또는 리히터 규모가 5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알아듣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공적인 숫자 단위는 좀 간단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10의 몇 제곱 이렇게 알려주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로그라는 식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실생활에 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도 필요해요. 리히터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거기서 끊기죠. 얘가 주어예요. 리히터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3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냐? 이거의 질문인데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는 2의 몇 배죠? 2배가 되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 4는 2의 2배. 그럼 요거의 명칭만 바꿔요. 리히터 규모 5인 지진의 에너지는 리히터 규모 3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노란색으로 일단 4는 2의 몇 배다? 2배니까 이 2는 어떻게 나왔어? 여기 뒤에 있는 2분의 앞에 있는 4 해서 2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의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10의 19.3. 얘의 에너지는 10의 16.3. 그럼 얘가 몇 배야 라고 물을 때 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 10분의 10의 16.3제곱분의 10의 19.3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빼요. 지수법칙으로 밑이 같으니까 빼면 얘는 10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배인 거야? 1000배. 1000배 큰 에너지가 리히터 규모 5 에너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쓱 정리를 해보자면,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하느라고 설명이 길어지고 어려워졌지만, 처음에 요거만 딱 생각하면 리히터 규모라는 건 m에다 넣어야 되고 그때 발생되는 에너지가 x구나. 그러면은 리히터 규모 5랑 리히터 규모 3을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x5, x3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준 거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시계 계산을 걸쳐서 x5와 x3를 계산을 한 다음에 x5가 x3의 몇 배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헷갈리면 가장 편하게 4는 2의 몇 배냐 라고 생각해서 그 2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뒤에 거 분의 앞에 거라고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계산해서 1000배다 라는 걸로 계산이 끝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7번도 역시 문제를 잘 읽어보고 X가 나타내는 의미, Y가 나타내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X가 나타내는 의미는 음절을 X초니까 시간이죠. X는 뭐다? 시간. 그 다음에 Y는 어떤 비율? 기억하는 학생의 비율을 Y%. 그러니까 Y가 3이면 그냥 숫자 3이 아니라 3%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랬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밑으로 가서 어떤 의미 없는 음절을 본 200명의 학생 중 이것을 기억하는 학생이 몇 명이 안 보여. 36명. 36명 이하가 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지금 Y라는 걸 비율로 따지고 있는데 여기 문제에선 200명 중 36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다시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200분의 36 곱하기 100이잖아. 그래서 몇 퍼센트? 18%가 돼요. 그럼 얘는 어느 문자에 속하는 값이야? Y에 속하는 값이죠. 그래서 Y가 18 이하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식이 지금 등식으로 나와 있지만 80-62 로그 x가 이제 이 등식에서 y가 몇 들어가요? 18이 들어가고, 이 비율이 18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것은 몇 초 후부터냐?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넘겨요. 얘를 오른쪽으로 쓱 넘길 거고 얘를 왼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쓱 넘길 거예요. 그러면 62 로그 x는 18을 빼주니까 6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 x는 1이 는이래요. 는이 아니라 넘어가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 줘야죠. 어제 연습했던 건데 여기에 10 가도 되고, 얘는 그럼 증가함수니까 이 부등호를 그대로 가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이걸 다르게 풀겠다 하시는 분은 로그의 x가 1 대신에 로그 10보다 크거나 같다. 밑이 10이니까 증가함수고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를 두 번째 풀이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그 부등식에서 항상 신경 써줘야 되는 건 진수 조건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진수가 x이기 때문에 그냥 x는 0보다만 크면 돼서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최종적인 답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뭔 말이냐면 10초 이상이 되면 저 의미 없는 음절을 기억하는 애들이 18%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1초부터 예를 들어 11초가 되면 200명 중에 36명보다 훨씬 적게 기억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식을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리 기본 계산으로 문제를 내는 것도 너무나 많으니까 내신에서는 이런 활용 문제를 이런 것만 막 4-5개씩 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단원마다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낼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를 낼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살짝 내려놓고 다른 기본 계산 연습을 하다가 좀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유형이 교과서에 뭐 대단원, 중단원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문제집에는 많이 있는 유형인데, 이런 애들이 이제 반복되는 방정식의 해라고 유형을 좀 나눠봤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2의 2x제곱 3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치환을 이용해야 돼요. 2의 x제곱이 자꾸 나오니까 얘를 뭘로 치환할까요? a라고 치환할까요?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0이 돼요. 그러면 얘는 바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오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1을 여러 번 곱하는데 마이너스 4 나오는 일은 없으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2의 x제곱은 1일 수밖에 없으니까 x는 0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도 9의 x제곱 마이너스 12의 3x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x제곱이랑 3x제곱을 다르게 보면 안 되죠? 그쵸? 9x제곱은 3x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찬가지 1번처럼 푸시면 되겠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치환해야겠다. 눈에 보이시죠? 그렇지만 한번 살짝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을 a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x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는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2가 여기 있는 5랑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도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16은 0이니까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은 0.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8은 0. 그러면 따라서 a는 2 또는 8이 되고, a가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얘가 2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죠. 그러려면 x는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니까 뭐 특별히 어렵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얘는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옆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치환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 풀어주면 여러분들 풀 게 없으니까
요거 유형 3, 4, 5번이 조금 또 여러분들 당황스러운 친구 있을 것 같거든요. 바꿔서 풀어보면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바꿔서 얘를 가지고 바꿔서 풀어볼게요. 지금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얘를 다 쓰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분의 1은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이 반복되니까 얘를 귀찮으니까 치환을 하자. 그러면 a 더하기 a분의 1은 2인데 이런 방정식 풀 때는 양변에 a를 곱했었던 거 기억하죠? 사실 이거 물어보려고 풀어드리는 거고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그 다음 풀이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수, 지난 시간에 지수 활용부터 로고 활용, 그 다음에 프린트에 있는 새로운 유형까지 배워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 가야 되나 보면은 중단원이랑 대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구글 시트에 10시쯤 예약해놨는데 올라갔을 거예요. 그 저번처럼 구글 시트에 여러분들 뭐 발표하겠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기 선생님이 좀 이렇게 발표하기 좀 애매한 번호들은 그냥 랜덤으로 뺐거든요. 보고 그래서 문제 번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예, 이름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지난번처럼 뭐 내 이름 안 써진다 하면 친구들한테 좀 부탁해서 입력해달라고 하시고요. 핸드폰으로도 아이폰이 안 되나? 될 텐데, 그죠? 이렇게 더블 클릭, 샘폰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클릭하면 써지는 자판이 쓱 올라와서 쓰게 되는데 핸드폰으로도 될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PC로 하고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좀 부탁 좀 하시고 그래서 대단원까지 발표자를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등교하면 얘는 발표 수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발표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풀이 영상은 작년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내일부터는 삼각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일반은 오늘 이제 실시간은 오늘로 이번 주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영상 올라오면 삼각함수 부분 할 거니까요. 미리 예습하면 좋은 게 삼각비 있잖아요. 사인 30도는 얼마, 코사인 60도는 얼마, 뭐 탄젠트 45도는 얼마 이런 표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거를 잘 기억을 좀 끄집어 내오면 내일 듣기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 원래 30분에 끝나죠. 40분에 끝나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